삶의 마지막 순간 가장 따뜻한 배웅을 전하는 청년 장례 지도사 성예린 지도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 영락공원에서 일하고 있는 장례지도 성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 있는 유일한 화장장이라고 해요. 네.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그 길을 떠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하루에 한 7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꽤. 네. 꽤 많으시네요. 구체적으로 좀 그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처음에 상담부터 해서 1일장 상담하고 2일에 입간 도와드리고 3일에 화장하는 거를 이제 가족분하고 안내를 하고 고인분을 모시는 모든적인 장례 일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한 8년 정도 됐어요. 꽤 되셨네요. 네. 업계 베테랑이신데요, 지금? 야. 거의 그러면 20살 넘어서 바로 시작하신 거네요? 네, 20살 초반부터 장례 시작해서 지금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21살이면 굉장히 좀 젊은 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참관 수업 다 끝나고 어머님이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요즘 장례 메이크업을 하는 그런 프로를 봤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장례라는 게 사실 제 나이 때는 그렇게 생소한 그렇죠, 단어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단어에 꽂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없는데 야후 코리아나 그렇죠? 뭐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다가 친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을 그거를 맨날 검색을 했어요. 참. 네,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딱 그러고 난 뒤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교실을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 그 대학교 팜플렛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장례행정복지과라는 단어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뽑았죠. 그거를.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네. 야. 그래서 바로 뽑아서 그 팜플렛을 보면 지금은 아닌데 교수님 성함이랑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날 야자를 끝내고 바로 저녁에 전화를 했죠. 교수님한테. 네. 전화를 해서 첫 마디가 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성예린입니다. 장례 궁금해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교수님 당황해가지고 에? 이러시다가 교수도 다 늦은 저녁에 고등학교 학생 또 여학생이 전화를 갑자기 지금 뭐 업무 시간도 아닌데 다 늦은 시간에 쉬고 계셨을 텐데. 놀라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반가우셨어요. 그렇죠. 이과에 이렇게 네. 관심을 갖고 그렇죠. 있는 학생에게 네. 전화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님도 놀라신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학생인데 이과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 이제 장례 지도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가족들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부모님이라든가. 부모님이 엄청 많이 반대하셨어요. 반대도 많이 하고 뭐 울기도 하고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좀 네. 부모님께서 반대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 어머니가 제일 반대가 크셨는데 네. 서로 여성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사실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뭐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반대쪽 있는 집안 쪽에서도 보실 때 그걸로 이제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시선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면으로는 걱정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께서는 특히 이제 주변에서 보는 그렇죠. 시선, 혹시나 내 딸이 이 상처받을까 직업을 이걸 어떻게 보겠냐. 그때는 장례주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되게 낯설었거든요. 보통 장의사, 뭐 염쟁이 요런 단어가 많았었던 시절이었어가지고 그걸 왜 하냐고. 내가 니한테 얘기한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었는데. 근데 참 그 예린 씨가 대단한 게 이제 뭐 그 과도 대학교 과도 교수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했잖아요. 네. 취업도 여기저기 장례식장에 다 전화를 했다면서요? 이게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집에만 있으니까 어머님이 집안 처박혀 있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해라. 이게 그대로 다이렉트로 딕션도 똑같아요. 네. 집에 처박혀 있지 말고. 계속 누워만 있는 꼴 보기 싫으셨나 봐요. 또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근데 거기에 약간 사투리가 다니면 조금 더 강하게 들릴 수 있겠네요, 맞죠? 예. 그 완전 탁탁 꽂히는 게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봐라. 뭐 안 되면 뭐 어디 병원이라는 장례전에 네 얘기 전화라도 해보든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부산이랑 김해랑 마산 쪽에 장례조사를 하니까 30개가 나오더라고요. 다 전화했어요 그날. 근데 고작 2개 쪽에서만 면접을 보라고 전화가 그래도 왔어요. 그래도 어머님 말대로 콜이 왔네. 네, 콜이 왔지. 그럼 면접 보러 가신 거예요? 근데 진짜 좀 마음이 아픈 게 안타까운 게 면접을 보려고 복장까지 싹 입고 화장까지 싹 하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여자 지도사 안 된다고. 왜요? 오지 말라고. 이미 뽑았다고. 에? 다음 날 바로 그 전화가 또 아침에 온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편집 보기로 다 돼 있는데. 네, 저는 약속을 다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구두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여자 지도사는 티오가 없다. 어제 그때 잘못 얘기한 것 같다는 듯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니 그러는데 그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좀 이 편견을 가지고 이런 바라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예전에는 좀 몇 분 계셨는데 근데 그새 8년 사이엔 또 참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이게 또 그때하고 지금은 네. 시대가 많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 어쨌든 장례 지도사로서 치렀던 첫 장례식 혹시 좀 기억이 나시는지요? 이게 제가 처음에 장례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무용고시를 정리를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무용고실에는 이름도 없으시고 그리고 가족도 없는 분들 무용고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을 연도별로 정리를 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분을 거의 그날 한 100분, 200분을 정리를 했어요. 그 계신 시신네. 네. 근데 대학교에서 자격증을 따기 실습할 때 마네킹으로 진행을 하는데 처음 고인분을 그날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이렇게 만졌는데 장갑 손끝이 아릴 정도로 차가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굉장히 딱 느꼈던 거는 무겁고 차갑고 서늘하구나. 이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네. 다 하고 오니까 몸이 축 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좀 이상하네 이러고 집을 갔어요. 근데 몸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날. 네, 유독 그래서 몸이 추워서 근데 그날이 또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몸이 좀 이상한데 이러고 있다가 저는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어머니 아버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몸이 그날 너무 추워서 네가 덜 떨더라. 그래서 여름인데 속미불을 뺐다. 근데 네가 덮어줬는데 그것도 춥다면서 말더라. 근데 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벌컥 열는데 소주 한 잔 마시고 네가 자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했대요. 제가. 그럼 본인에게는 기억이 없고. 저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냥 기억이 아무것도 삭제가 됐는데 그냥 전 자고 일어나가지고 깨우나 이것뿐이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걸 들어가지고 그날은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랬겠구나. 가끔 있어요. 가끔 이제 혼자서 입간실 들어가서 저희는 그 낮에 아침에 한 번, 그러고 중간에 오후에 한 번, 밤에 한 번 총 3번을 고인분이 문을 열어서 명판하고 고인분 이름이랑 고인분 정확하게 들어가시는데 확인을 3번을 해요. 하루에. 근데 이제 야간에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 명판을 이렇게 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끔 이렇게 등이 서늘할 때가 가끔 있어요. 안 들린 소리 들리고 갑자기 저쪽에서 불이 깜빡깜빡거릴 때도 있고 또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가끔 좀 놀랄 때도 있어요. 아니 이제 그간 수많은 또 장례를 치르셨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례식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아기를 엄청 좋아해요. 네,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그때 아기가 이제 초등학생 한 8살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병원에서 계속 오래 투병을 하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근데 8살 때 이제 임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주로 이제 접수를 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저희도 수의도 유아용 수의가 따로 있어요. 간도 아기간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간이 따로 있어요. 딱 어깨 넓이 좀 되거든요, 성인의. 그래서 그걸 다 주문을 했는데 들어왔는데 누워서 너무 작은 거예요.
작고 이제 제대로 못 챙겨 먹다 보니까 살도 많이 그렇게 쪄 보이지도 않고. 근데 보고 있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장례주사는 고인분이나 유족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 참았는데 결국 울었어요. 그 아이의 유년 시절만 겪고 이제 생을 떠난 거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초등학생 때 학교 생활도 못하고 친구도 뭐 노는 것도 제대로 못했을 게 보이고 그 아이가 커가면서 해야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걸 못하고 어린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고인이 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애기들은 제사를 사실 할 게 없어요. 애기들한테는 술도 사실 못 올리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이 음료수 조그만 거, 뽀로로 음료수나 과자 같은 거 대신 올리세요. 그거 올려놓고 그걸로 이제 잔을 채워주시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을 묶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일 크게 들리는 건 울음소리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창간실이 되게 그 유리벽 하나로 창간실이 있는데 그쪽을 이제 이렇게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네. 아, 그 아이에게도 그렇고. 네. 이게 어느 죽음 하나 슬프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아이를 이 세상을 온전히 마음껏 누리고 살아보지도 못한 아이가 떠나는 그 슬픔은 네. 정말 그 가족분들과 부모님의 마음은 진짜 상상조차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제 이 직업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이제 8년 차. 이게 사실 이 직업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평소 생활을 하실 때도 간혹 이런 일 때문에 좀 속상하실 때가 좀 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사실 고인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저희도 사실 손대기 힘든 그런 소중한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을 이제 만진다는 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좀 스치거나 이러면 사실 머뭇거리는 분을 한두 번 봤어요. 아, 그럼 이제 표는 안 내는데 속으로 좀 속상한 거죠. 네.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고 그래요. 많은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소수의 분들 때문에 저희가 상처받는 일이 좀 많아요. 그렇죠. 어떤 상처를 좀 받는 일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남자분하고 여자분의 차별점이 조금 아? 있는 게 네. 이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제사상에 숟가락 올리면 안 되고 그리고 제사상에 손 대면 안 된다. 그리고 여자는 제사할 때 뒤로 물러나서 절도 못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근데 제가 이제 장례를 하러 갔는데 이제 입간을 다 끝내고 제사를 이제 보러 갔어요. 입간 끝나고 하는 제사가 성복제라는 제사예요. 네. 근데 그 제사를 이제 보러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면 신발이 앞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딱 보고 느꼈죠. 아, 이분들은 가족분이 많구나. 근데 줄도 안 세웠는데 줄을 다 서 계시는 거예요. 앞에 아들부터 손자까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안 물어보는데 혹시 집안에 장례를 하시는 전통적으로 뭐 올리시는 방법이나 가가래가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다. 지도사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했는데 이게 숟가락을 건들려고 하니까 약간 째려보시고 그리고 술잔 올려가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르시니까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터치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장례 쪽에 하는 제사를 안 보고 충무만 읊어드리고 나가겠다. 그래서 충문을 읊으려고 하니까 저만 원래 충문을 읊을 때는 이제 바라보는 영정사진 앞에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지도사도. 왜냐하면 고인분한테 대하는 그렇죠. 게 예의니까. 예의니까. 근데 저만 무릎 꿇고 다 서 계시는 거예요. 뭐야? 그날 처음 울었어요. 그렇지. 아니 네. 이게 지금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러 간 건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이런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은 이게- 세상이 지금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리고 내 가족의 마지막 그 길을 그렇죠. 가장 잘 보내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한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너무 고마운데 아니신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여자가 장례유사를 하면 뭐 신내림을 받아야지 장례유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예전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호칭이 아가씨, 도우미 이런 걸 저한테 부른 적이 많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 저는 장례윤사다. 그럼 선생님은 장례를 도와주려고 올라온 직원이다. 그 설명을 아차 죄송하다고. 네, 저는 그런 줄 몰랐다고. 혹시 그 나도 한번 이 직업을 한번 선택해 볼까 하시는 분들께 좀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여성분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른 직업처럼 조금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직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